힘들었던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뉴욕 증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매일경제신문, 월스트리트뷰와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월 24일 월스트리트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악의 한 주 보낸 뉴욕 증시 소식과 실적 발표장이 과연 반전을 마련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200억 달러 들여 이제 공장 짓는 인텔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기 들어간 나스닥, 뉴욕 증시의 미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뉴욕 증시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전부 다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금요일 하루에만 2.72% 빠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보였습니다. 이게 21일 하루의 상황인데요. 주요 주식들 다 빠졌고 아마존은 무려 하루 만에 5.95% 빠지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주간을 한번 보시면 아마존은 일주일간 무려 11.52%나 빠져서 정말 많이 빠졌고요. 테슬라도 8.5% 빠졌습니다. JP모건도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13.76% 빠지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좋은 분야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지난 한 주 동안은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표를 보였습니다. 구글도 6% 넘게 6% 가까이 빠졌고 애플도 6%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나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블리자드와의 합병 소식을 보이면서 2.88% 적게 떨어진 편인 것 같습니다. 자, S&P 500을 보시면 어제 하루에만 금요일 하루에만 1.89% 떨어졌는데요. 지난 한 주간 또 무려 한 4%, 5% 가까이 빠지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복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회복하려고 하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다우존스도 어제 금요일 하루 동안 1.3% 빠졌는데 여기도 조금 올라가려 하면 빠지고 올라가려면 하고 빠지는 굉장히 비슷한 형식을 보였습니다. 자, 나스닥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하루 동안 무려 2.72%나 빠졌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죠. 자, 나스닥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자, 1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0.9%, 1년 전과 거의 같은 수준까지 지금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6월 3일 이후로 현재 나스닥이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14,000선이 무너졌고요. 13,000선에서도 13,614 이후로 거의 6개월 넘게 7개월 만에 최저점을 찍어버렸습니다. 정말 위태위태하죠. 1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1년 전 이제 6월 요때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자, 이게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되고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나스닥을 보시면 굉장히 잘 갔죠. 세 가지 지수 중에 퍼센티지로는 가장 높이 떨어졌으나 가장 높이 올라갔으나 결국에는 가장 많이 떨어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8월 18일에는 S&P 500이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는 등 굉장히 지금 좋은 분위기를 하면서 연말까지는 훈풍이 불다가 새해가 들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주가들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숫자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은 지난 한 주 동안 7.6%나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2020년 3월 20일 이후 주간 단위로는 역대 최대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3월 20일 날 그때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던 그 주가의 흐름 이후로 가장 큰 공포를 안겨준 것이죠. 다우존스 지수 역시 20년 10월 30일 이후에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지난 한 주가 역대급 성적표를 보여준 셈인데요. 자, 이렇게 빠진 주식시장 왜 그런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 인플레이션 이슈들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FOMC를 비롯한 FED의 금리 인상이 코앞에 온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재작년 또 그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실적 장세로 모든 게 극복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실적 장세도 잘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분위기죠. 자, 모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 마이크 윌슨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하락될 시작의 작은 표본에 불과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즉 최근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그 대폭락이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폭락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의 말을 빌리면 앞으로 최소한 추가 10%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나스닥은 전고점 대비 15%가 빠졌습니다. 약 한 두 달도 안 걸린 시간이고요. 정말 최대 위기에 빠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한 번 더 반복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금리 우려 등이나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많은데 사람들이 또다시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이거 극복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런 기대치도 좀 낮춰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상황 다음 주에 어떤 결과들, 어떤 상황이 이어질지가 가장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두 번째 살펴볼 소식은 빅테크의 실적 발표 소식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사실상 무너졌는데 이것들이 과연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역시 실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부터 4쿼터의 실적, 지난 4분기의 실적을 발표합니다. 5대 빅테크라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애플, 메타 등의 실적이 이제 곧 나오는데요. 특히 여기에다가 이제 테슬라와 넷플릭스까지, 넷플릭스는 이미 공개했는데 줄줄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실적으로 현재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BM도 있고요, 비자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인텔 등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난 20일날 가장 빨리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0일날 현지 시간 목요일날 장이 끝난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주가가 실적 발표 후에 폭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떨어지냐면요, 20% 넘게 빠졌습니다. 정말 폭락을 했는데, 자, 4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은 77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측치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4분기 순이익은 133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EPS도 1.33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냈거든요. 시장 예상치는 0.83이었거든요. 여기보다 1.33달러니까 엄청 많이 냈는데 이렇게 성과가 괜찮았는데 왜 문제가 됐느냐? 라는 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은 선방했는데 문제는 가입자 수 증가가 정말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4분기에 828만 명을 가입했고요. 4분기에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을 선보이면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징어 게임 덕분에 주가가 역대 최고점까지 올라갔었죠. 이게 700달러까지 갔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넷플릭스가 700달러까지 가는데 불과 석 달도 채 못 버티고 주가가 4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장중에는 379달러까지 가면서 거의 반토막까지 났다가 겨우 회복한 게 현재 397달러고요. 하루 사이에만 21% 빠지면서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4분기에 828명을 가입시켰는데 21년 1년 동안은 1820만 명을 기록한 겁니다. 사실상 4분기가 전체 가입자 수의 절반을 냈는데 4분기의 가입자 수 자체는 어찌 보면 많이 했을지 몰라도 연간으로 따지면 1820만 명이라니까 굉장히 저조했던 거죠. 이 기록이 5년 중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즉 결국에는 이 넷플릭스의 실적이라는 거는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파워가 세지는 건데 그 실적, 그러니까 가입자 수 증가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던 거죠. 이로 인해서 넷플릭스 주가가 많이 안 나오면서 야, 이거 실적이란 게 좋다고 해도 생각보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라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6개월간 성적을 보시면 굉장히 올라가다가 지금 팍 떨어졌죠. 이게 요 며칠 사이, 이틀간의 일인데 지금 이런 최고점까지 찍었던 넷플릭스가 순식간에 몰락을 하는 걸 보면서 지금 투자자들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게 주요 팡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죠. 자, 최근 어려웠던 나스닥이 반등 키워드는 사실은 실적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서도 다 모든 기업들 그리고 지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둔 거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안 좋았던 코로나로 인해서 부진했던 거가 반사 효과로도 많이 실적이 개선됐는데 이제는 그 효과도 끝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정부를 비롯한 이제 통화기관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정상화시키기 위한 애를 쓰고 있다 보니까 웬만한 실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또 하필 FOMC 회의가 겹쳐 있어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제롬 파월의 입으로 인해서 사실은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데 실적의 힘이 더 셀 것인지 파월 의장의 발언의 힘이 셀 것인지가 주목받는 게 바로 다음 주에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월 25일 다음 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26일 바로 다음날 테슬라, 27일 애플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2월 1일과 2일에는 알파벳과 메타,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한번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실까요? 최고점 대비 현재 10% 정도 주가가 조정돼 있고요. 블리자드 같은 지난주 최고 뉴스가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였거든요. 블리자드 인수로 주가가 살짝 반등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연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떻게 주가가 갈지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에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이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버스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과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느냐가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위로 갈 것인지 아래로 갈 것인지를 예측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4분기 실적 매출은 지금 500억 달러 정도가 예상되고 있어서 굉장히 역대 최고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로 성과가 나올 것인지, 과연 이 성과가 나왔을 때도 주가가 잘 나올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들을 보시면 이 노란색, 주황색 선이 예상치인데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죠. 이런 성과도 실제로 이어질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높은 기업인데요. 지난 4분기에 차량 고객 인도량이 30만 대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실적 덕분에 바로 발표, 판매 실적 다음날 13%나 주가가 올랐었는데, 자, 드디어 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무 실적이 발표될 때도 이런 좋은 성과가 나올지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자, 예측치도 지금 매우 높죠. 무려 얼마죠? 160억 달러에 대한 매출이 예상되면서 역대 최대 성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나왔을 때도 테슬라의 주가가 잘 갈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는 정말로 매출과 EPS 등도 거의 아슬아슬하게 잘 맞춰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큰 어닝 서프라이즈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최근 주가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했다는 좋은 뉴스가 최근에 나왔죠. 삼성전자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 22%를 달성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러한 애플이 과연 이런 좋은 성적표를 낼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아이폰 13의 판매량이 아주 좋았죠. 아이폰 13의 판매량 호조 덕분에 역대급 실적이 예고돼 있는 만큼 과연 대장주 이제 나스닥과 미국 주식의 대장주인 애플의 향방에 어찌 보면은 나스닥의 흐름 주가들이 회복이 가능할 것인가도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번 분기 매출액 예상액은 무려 1180억 달러입니다. 매우 높은 최고 기록이고요. 이거만큼 또 달성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자, 애플이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두냐에 따라서 나스닥이나 미국 뉴욕 증시가 어떻게 갈지도 좀 판가름 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애플의 성적표까지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느냐를 잘 봐야 뉴욕 증시가 어떻게 갈지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르모 저모로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뉴스 200억 달러 투자해서 공장 설립 나서는 인텔 소식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텔이 지난주 금요일에 200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설립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 설립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2개의 공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잘 설치되면은 앞으로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8개까지 증설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 인텔이 굉장히 큰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예정인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뉴스 제목을 보면 좀 다르게 돼 있죠. 인텔의 이제 오하이오 공장 설립이 과연 인텔이 아니죠. 반도체 칩의 부족이 과연 해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 인텔 요번에 설립할 공장이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워낙 최근 작년부터 해서 반도체 칩 부족 사태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인텔이 큰맘 먹고 역대급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자, 반도체 날은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자동차 생산이 부족해지면서 산업 전반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죠. 자동차 차값 인상이라든지 중고차값 상승 등 인플레이션 문제까지 생기고 있는 등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부족으로 많은 제품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인텔은 지난 9월에도 애리조나주에 2개 공장을 착공을 했죠. 근데 이번에 오하이오주에 또 공장을 착공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공장을 설립을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도 작년 텍사스에 공장 설립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미국의 반도체 굴기를 함께 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난해 신규 텍사스 공장에 20조 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발표를 했고요. 2024년까지 완공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제1공장이고요. 아마 삼성전자 역시 미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굴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전 세계 이제 반도체 리딩 기업인데요. 인텔, 삼성, 하이닉스 등 마이크론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 국내 기업과 미국 기업들이 보이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반도체 문제는 전 산업군의 문제입니다. 이런 산업군의 문제로 인해 생산 부족, 즉 생산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슈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문제는 이번에 인텔이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쇼티지, 당장의 반도체 부족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짓는데 수년이 걸리고 또 생산을 하는데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실제 소비자한테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이 가는 데에 있어서 조립을 하는데 이 반도체가 쓰이는데도 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전 산업 분야에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가 작년부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힘을 실어서 미국의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번 인텔의 발표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인텔의 공장 설립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잘 될 것이라고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게 또 핵심인데요. 반도체 매출의 47%는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반도체 생산은 미국에서 12%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생산과 매출의 불일치 때문에 이 갭을 메꾸는 것이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힌 이유기도 한데요. 또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매출의 47%가 발생하는 건 맞는데 생산한 반도체가 결국엔 제조사 또는 조립국인 이제 아시아라든지 다른 나라로 가서 또 생산을 하고 또 거기에서 만들어져서 다시 미국으로 오기 때문에 이 반도체 매출 생산을 미국에서 하는 게 과연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는가? 이런 의견도 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직접 손을 두 팔을 걷고 나선 상황이고요. 당분간은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21년보단 22년이 나을 것이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공장을 지금 지어서 이제 대응에 나서는 것은 몇 년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으로서는 불안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이 부족하니까 기업들의 실적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사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올해 어떻게 잡힐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자, 인텔은 최근 일주일간 주가가 5% 정도 빠졌는데요. 뭐 상황상 모든 주식이 빠지고 있으니까 이게 인텔의 탓이라고 돌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텔은 사실 1년간 주가도 별로 좋진 않죠. 좋지 않지만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거란 기대감은 큰 상황입니다. 자, 미국 반도체주도 일주일간 최근에 다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고 다 인텔도 빠졌고 AMD 등 다 10% 안팎으로 빠지다 보니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도체주들이 이러한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고 반도체 중심의 산업 재편이 잘 이루어진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보니까 많이 투자자분들이 힘드셨을 텐데 이번 한 주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한 주일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저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